1화 윤리고등학교 조용한 파문. 강원도 외곽 윤리고등학교. 민서는 올해로 19살. 3학년 2반의 평범한 여고생이었다. 교복을 단정히 입고 조용한 성격의 모범생이라는 평판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은 2학기 체육대회 전날 완전히 무너졌다. 체육관 뒤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된 민서. 병원으로 실려간 그녀에게 닥친 건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임신 5개월입니다. 주치의의 말은 학교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민서 스스로도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날 이후 그냥 꿈처럼 흐릿해요. 그녀의 말은 또 다른 의문만 낳았다. 이화 3명의 의심, 그중 1명은 학생들 사이에선 소문이 돌았다. 첫 번째, 그녀와 친한 같은 반 남학생 우석. 두 번째, 학년부장 최교사. 그리고 세 번째, 원어민 영어 선생님. 이름은 제이슨, 학생들 사이에선 미스터 제이라 불렸다. 50대 초반, 잔잔한 미소, 조용한 태도. 교실에선 언제나 유쾌했지만 사적인 감정은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서는 그와 눈이 자주 마주쳤고 그럴 때면 시선을 피하곤 했다. 3화 비밀의 조각. 사건 이후 민서는 긴 침묵에 잠겼고 한 교직원은 오래된 USB 하나를 교무실에서 발견했다. 그 안엔 녹음 파일이 담겨 있었고 들려온 건 미스터 지아의 목소리였다. 민세요, you said you trusted me. You promised this would stay between us. 진실은 점점 명확해졌다. 민서는 증언대에서 울지 않았다.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따뜻한 관심이라 믿었죠. 법원은 그를 유죄로 판결했고 그는 학교에서 해임됐다. 하지만 형량은 실형이 아닌 보호관찰. 그의 나이와 외국인 신분, 그리고 민서가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법적 기준이 고려된 것이었다. 4화 그 후의 시간, 미스터 제이의 고독. 퇴직 후 제이슨은 강원도를 떠나 혼자 지내기 시작했다. 이태원의 오래된 골목어귀, 2층 작은 원룸.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않는 곳이었다. 낡은 책상 위엔 민서가 필기한 영문 에세이 한 장이 있었다. 주말이면 그 종이를 읽고 또 읽었다. 민서의 필체, 그녀의 문장. 그 안에서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듯했다. 하루는 종이컵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다가 중얼거렸다. 나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자책과 회피, 고립.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고 그녀가 낳았을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뗄 즈음이 되자 그는 결심했다. 한 번은 사과해야 해. 진심으로. 5화 민서의 외로운 이사. 한편 민서는 시골 바닷가 마을에 정착해 조용히 살고 있었다. 작은 북카페에서 일하며 아이를 혼자 키웠다. 하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따가웠다. 과거를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그녀와 아이를 외면했다. 아빠가 누군진 모르지만 저 아주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됐으니 부끄러운 일이지. 그런 말들이 아이의 귀에 들어갈까 두려웠다. 결국 민서는 이사를 결심했다. 도시 외곽, 새 보금자리로 향하는 날. 작은 트럭에 짐을 싣고 마지막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려던 그 순간 멀리서 낯익은 외국인 남성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살이 빠지고 머리는 휘어졌지만 그 눈빛은 분명했다. 미스터 제이였다. 6화 재회. 민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는 말 네 앞에서 하고 싶었어. 민서는 차가운 얼굴로 말했다. 늦었어요. 당신이 뭘 했는지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품에서 꺼낸 것은 작은 나무 상자였다. 그 안엔 그가 민서에게 보낸 그러나 배달되지 않았던 편지 수십 통이 있었다. 하루에 하나씩 썼던 편지들. 오늘은 눈이 왔다. 네가 좋아했지, 첫눈. 우리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면 좋겠다. 이름은 뭐라고 지었을까? 민서는 조용히 편지를 읽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엔 울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 진심이 민서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다. 가티가주아, 새로 이사가는 곳으로. 당신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평생 기억해야 해요. 그 대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7화 새로운 시작. 민서와 미스터 제이는 함께 새로운 바닷가 시골 마을로 이사를 했다. 그곳의 사람들은 사연을 몰랐고 그들은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었다.
딸과 아버지의 관계로 민서는 카페에서 일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고 제이슨은 도서관에서 영어책을 정리하고 읽어주는 일자리를 구했다. 아이의 이름은 율리. 율리는 날마다 웃었고 그 웃음은 두 사람의 지난 날을 덮었다. 민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지만 이젠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할 수 있었다. 율리는 아무런 사실도 모른 채 미스터 제이를 할아버지로 따르며 잘 지냈다. 미스터 제이는 아이에게 단 한 번만 아빠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마음속에 회개하며 3대의 관계로 가족을 이끌었다. 사랑하는 여인과 부녀 관계로 지내는 것은 괴로움이 있었다. 민서는 이런 그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다. 그리고 어느 날 그에게 말했다. 8화 아빠에서 남편으로. 민서는 결국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우리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신도 누군가에겐 남편이고 아빠여야 해요. 우리끼리 있을 때만 저는 남편이라 부르고 율리는 아빠라고 부르라고 할게요. 단 우리끼리 있을 때만이에요. 율리를 위해서. 밖에서는 계속 나의 아버지 그리고 율리의 외할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 말은 어쩌면 용서의 말이었고 어쩌면 아주 작은 연민이 섞인 배려였다. 그날 밤 미스터 제이는 소리 없이 울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봄날 민서는 율리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카페에서 글을 쓰고 있었다.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남편분은 요즘 어때요? 아이랑 잘 놀아줘서 보기 좋아요. 민서는 순간 뇌가 정지된 듯 했다. 9화 이사 왔다는 이웃 여자. 민서는 잠시 멍해졌다. 아주머니의 말이 또렷하게 들렸지만 그 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몇 초가 걸렸다. 남편분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되묻자 아주머니는 쑥스럽게 웃으며 손짓했다. 그 율리랑 놀아주는 분이요. 얼마 전에 새싹 놀이터에서 율리 자전거 밀어주는 거 봤는데 진짜 다정하시더라고요. 율리 아빠 아닌가 봐요? 죄송해요. 제가 이제 이사 와서. 민서는 안도의 한숨이 후하고 들리지 않게 내뱉어졌다. 아, 율리 할아버지세요. 저희 아빠 젊어 보이시죠? 그렇게 민서는 미스터 제이와 집안에서는 부부 사이로 밖에서는 부녀의 관계로 삶을 이어나갔다. 그렇게 한 달, 1년, 그리고 10년 율리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10화 여고생이 된 그들의 딸. 율리는 이제 17 여고생. 키는 민서를 훌쩍 넘었고 미스터 제게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아빠, 나 말이야. 이번에 새로운 원어민 선생님만 보면 마음이 떨려. 미스터 제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선생님 눈빛이 좀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왠지 내가 옆에 있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알아. 사실 떨린다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미 너무 마음이 빠져 있어. 미스터 제이는 심장이 조이며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하게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해줬다. 아빠 이해해줘서 고마워. 근데 사실 엄마는 아빠에게서 트라우마가 있잖아. 그래서 엄마한테는 죽어도 말 못하겠는데 있지. 아빠, 나랑 산부인과 좀 같이 가줘. 그날이 와야 하는데 2달째 안 오고 있고 속도 너무 안 좋은 게 몸이 이상한 것 같아.